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민주당 의총이 있어서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미국이 또다시 금리 인상의 기조를 이어갔죠?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번 연속 금리 인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0.2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베이비 스텝 밟으면서 금리 상단을 5%로 높였는데요. 예.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라고 합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 등 금융 불안이 이어지면서 금리를 동결할 관측이 있었는데 연준은 은행 위기가 진정되고 있다 판단을 했습니다. 연준이 우선 목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제롬 파월 의장은 2% 물가 목표 달성이 우선이라는 점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이 험난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또한 연준은 올해 최종 목표 금리는 5.1%로 지난해와 같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특히 필요하다면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말해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금리 인상 발표할 때마다 파월 의장 무슨 말하나 참 관심이 되잖아요. 이번엔 무슨 말 했습니까? 네, 파월 의장이 직접 기준금리 인하를 부인을 했습니다. 예. 시장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시장에는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한 축이죠. 제닛 옐런 미국의 재무장관 상원 청문회 출석을 했어요. 네, 여기서 모든 은행 예금을 보장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예. 앞서서 주요 외신들이 미국 재무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연금예방보험공사의 지급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옐런 장관은 은행 사태가 연쇄적인 뱅크런 즉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표상되는 시스템 위기로 간주할 때에야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예. 네, 이런 상황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뭐 우리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의 금리 격차가 1.5%포인트가 됐어요. 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미국과 금리 차이가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 불안 심리 그리고 자본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많이 보셨겠지만 바로 황사 소식입니다. 중국이 뭐 올해 최악의 황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걱정을 뭐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중국 상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보도를 통해 전해진 베이징 시내 보시면 정말 뿌였습니다. 네, 건물 윤곽도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어제 오전 기준으로 베이징 전역의 공기질 지수가 최악의 등급인 6급 엄중 오염을 기록을 했고요. 베이징 남부의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당 미세먼지 농도가 4,6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매우 나쁜 수치가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이니까 30배가 넘는 수치가 나온 건데요. 예. 그제 고비 사막 또 내몽골 고원에 이어서 중국 북동부에서 추가로 황사가 발원하면서 양이 더 많아진 겁니다. 지금 하신 말씀 정리하면 결국 우리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오면서 오늘부터 우리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오늘부터요? 네, 예. 경기 북부와 인천 등 서해안 지역에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일 때 발령되는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또 오늘 오후 들면서는 서울과 충북, 전북도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요. 밤에는 강원 영동, 전남까지 황사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좀 바빠야겠네요. 그렇죠? 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각 부처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라는 긴급 지시 내렸고요. 예, 예.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통합예보센터에서도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오늘 실외활동 자제하라면서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 당부했습니다. 예. 가급적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게 뭐 모래도 모래지만요. 그 안에 또 중금속 위험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물론 고비 사막 또 내몽골 고원에서 내려오는 모래도 있지만 예. 코로나 방역 조치가 해제된 이후 중국 내 공장 가동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사 입자에 중금속이부터 같이 넘어올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예, 예. 황사는 모레까지 우리나라 전국에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예. 당분간은 외출 자제하시고 또
바깥 날씨 어떻게 네.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야구 얘기예요. 일본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미국을 꺾고 정상에 올랐어요. 네. WBC에서 일본이 미국을 이기면서 7전 전승, 통산 3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예. 결승전이 사실 시작되기 전부터 이 에이스 오타니 선수의 연설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오타니 선수가 이 자국 대표팀 동료들을 향해서 오늘 하루만큼은 미국 선수들을 동경하는 마음을 버리고 예. 이기는 것만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팬들은 무슨 만화의 한 장면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선제 득점은 미국이 했지만 일본이 결국 역전에 성공했고요. 이 9회 마지막 마무리 투수 역시 오타니였습니다. 오타니는 팀 동료이자 미국의 주장 트라웃과 최후의 순간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오타니가 각본 없는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뭐 이번 대회 최고의 스타 역시 오타니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오타니가 7경기에 나와서 타율이 4할 3푼 5리고요. 예. 홈런 1개, 8개의 타점, 9개의 득점 등을 기록을 했고요. 타자뿐만 아니라 이 선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수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3경기 나와서 2승 1세이브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번 대회 내내 중심에 섰는데요. 오타니 선수가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겸손한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예. 본인은 사실 전세기 이동을 하면서 초특급 대우를 받았는데도 대표팀에 자신보다 뛰어난 선수가 많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기도 했고요. 예. 또 이 자신을 삼진으로 처리한 상대 투수가 이 공을 내밀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사인해주기도 했고요. 또 체코 대표팀이 이번에 아마추어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들을 향해서 리스펙트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야구 참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인데 일본 팬들 정말 많이 좋아했겠어요. 네, 일본 지금 열도가 정말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는데요. 예. 지금 보면은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주요 매체에서 일본이 이제 정상을 밟았다는 소식 긴급 속보로 전했고요. 또 예.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도쿄 등 5개 일본 석간 신문이 모두 일면에 이 우승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면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드라마 관련 소식인데요. 정작 드라마는 없는 그런 네. 소식을 가져오셨어요. 유료 플랫폼인 OTT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몰래 보게 해주는 사이트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누누TV라는 곳인데요. 예, 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즉 OTT 방송사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무료 스트리밍하는 이 사이트입니다. 예. 최근에 저희 앵커님과 저도 말씀 나눴었더니 더 글로리 파트 2 예. 이 공개 이후부터 굉장히 검색량이 몰렸고요. 예. 실제로 이 드라마가 나온 뒤에 주말에 편당 조회수가 200만에서 300만 회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OTT 회사들 그리고 플랫폼 회사들이요. 그리고 방송사, 영화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는데요. 네, 칼을 빼들었습니다. 예. 국내 미디어 업계로 구성된 영상 저작권 보호 협의체가 지난 9일에 형사 고소를 했고요.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이 누누TV가 이슈로 떠올랐는데 문체부 장관 박보균 장관이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이런 불법 사이트 문제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개선책을 찾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대략 그 누누TV 한 달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1,000만 명 이상으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인데요. 넷플릭스도 1,000만 정도라서 이제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 수와 맞먹는 데다가 국내 토종 OTT 서비스보다는 2배가 많은 수치입니다. 예. 게다가 또 디즈니에서 만드는 이제 국내 제작 드라마 카지노라는 드라마도 있는데 이 드라마도 이제 누누TV에서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즈니 플러스 지난달 이용자가 208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 이 드라마를 디즈니 플러스로 이용한 시청자보다는 누누TV 불법적으로 이용한 시청자가 더 많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불법 스트리밍은 무료기 때문에 국내 OTT 혹은 이제 해외 OTT 구독 해지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 누누TV라는 곳은 무료 스트리밍하는 대신에 온라인 도박 사이트 광고를 올리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가입자라는 게 가입자가 아니라 이제 와서 불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뭐 갑자기 1,000만이 되잖아요. 1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200명 그래 1,000만 명이 되는 건데 이때까지 왜 업계는 가만두고 있었을까요? 이상한데요? 일단
이 법적 대응 조치를 자제해온 이유가 오히려 홍보가 될 수 있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오늘 이 뉴스를 준비하면서 이 업체 이름을 밝히는 게 맞나 싶긴 했거든요. 예. 특히 이 누누TV에는 한국 공중파, 종편, OTT의 최신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한국 영화가 주로 올라오기 때문에 예. 당연히 국내 콘텐츠 업계 피해가 상당합니다. 예. 또 국내 콘텐츠 업계는 이제 협의체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 같은 이제 해외 사이트는 세계 최대 불법 복제 대응 조직인 ACE에 참여를 했는데요. 예. 이게 저작권 보호 전문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누TV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 주소를 계속 바꾸기 때문에 예.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데요. 현재 과기정통부도 통신사의 누누TV를 인터넷에서 차단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현재 주 2회 이상 인터넷에서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그렇게 된다면 뭐 누누TV 측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뭐 자신 있다 이러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누누TV 측에서 오늘 예. 자료 일부를 삭제하겠다 이런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예. 최근 누누TV에 대해서 이제 국내 OTT 오리지널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동영상 일괄 삭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피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긍한다 이런 글이 올라온 겁니다. 예. 그런데 또 이 입장문을 보면 더 글로리나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해외 OTT 서비스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삭제 여부는 밝히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정말 영상물 삭제를 실제로 이행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말 들으니까 또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근데 이용 아나운서께 좀 묻고 싶은데 지금 이런 불법 방송들 쉬쉬한 게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면 이런 늦은 발표가 오히려 선의의 범법자를 늘린 셈은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뭔가 최대한 빨리 잡아낼 수 있을 때 잡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뭐 이유영 아나운서도 저랑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우리 그 외교부 독도 정책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뭐 말 안 한다고 사람들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